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정치가 바로 되면 나라를 잇는다.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거다. 잘 살아도 이 한 삶에 살아야 하고 못 살아도 이 한 삶에 살아야 한다. 그 잘잘못이란 말을 행불행의 뜻으로 잡거나 시비의 뜻으로 잡거나 정사의 뜻으로 잡거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 잘잘못이 대체로 결정되는 것은 나라에 달렸다. 나라 잘 타고 나면 잘 되고 잘못 타고 나면 잘못된다. 자리가 따스할 만큼 앉아있을 겨를도 없이 천하를 두루다니던 공자의 일생은 춘추시대의 주나라로 결정이 되었고, 맨발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젊은이를 가르쳐주기에 다른 생각이 없다가 독약을 먹히우고 태연히 눈을 감던 소크라테스의 운명은 아테네의 나라 형편으로 결정이 되었고,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는 무리들에게 아픈 것을 고쳐주며 줄인 것을 먹여주며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주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생애는 그때 나라 망한 유대민족으로 결정되었다. 루이 16세가 그때 프랑스에 나지 않았더라면 모가지를 잘리지 않았을 것이요. 스탈린이 러시아에 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험악한 정치가 노릇은 아니했을 것이다.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만일 우리나라에 났다면 벌써 암살을 당했을는지도 모르고,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 김구도 만일 미국에 났다면 훌륭한 정치가 노릇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이 과학으로는 세계 첫 자리에 올라 이 우주에 아인슈타인 우주란 이름까지 붙게 됐지만 죽을 때는 아마도 조국에 대한 한 줄기 슬픔이 가슴에 가로빗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요. 파스테르나크가 의사 지바고를 써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철의 장막 속에 살지 않았다면 잊지 못할 일이다. 개인의 자유와 힘씀이 없단 말 아니다. 나라를 세움과 목숨이 개인에 달리지 않았단 말 아니다. 구멍을 막으려면 돌은 부스러져야 하는 것이요. 집을 세우려면 아름드리 나무는 찍혀야 하는 것 아닌가. 네 마음을 쓰고 아니 쓰는 것은 네 자유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에 관하여는 우리는 나라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이요 시대의 소리와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가 무엇이요 시대가 무엇이냐. 자연과 사람, 물질과 정신, 나들과 너들의 하나로 되어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냐. 옛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운명이라 팔자라 했고 예정이라 자연이라 했다. 이제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사회라 심리라 하고 생리라 물리라 하며 실존이라 현존이라 한다. 그러나 겸손하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요 나라다. 절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시간으로 공간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나라다. 나라는 나요, 나라 하는 자요, 낳는 자다. 잘 받으면 천명이요, 잘못하면 인위, 곧 위, 곧 거짓이요. 그 잘못된 것을 고치면 혁명이다. 명을 새롭게 합니다. 참자리에선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 우리처럼 나라 소리 많이 듣고 자라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특색은 나라 소리 많은 것이다. 엄마 아빠를 배울 때부터 이날까지 낮에도 우리나라, 밤에도 우리나라, 서울 가도 나라, 산골 가도 나라, 직업에도 나라, 학문에도 나라. 이것이 어떻게 된 나라일까? 장자는 말하기를 신이 꼭 맞으면 발을 잇고 띠가 꼭 맞으면 허리를 잇고
마음이 잘 맞으면 시비를 잇는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미루어한다면 정치가 바로 되면 나라를 잊을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밤낮 나라 정부 임금 눈에 든 모래알처럼 목에 걸린 가시처럼 못 sak인 벨처럼 잊지 못하고 부르는 것은 거기 무슨 크게 잘못된 것이 있는 나라 아닌가. 옛날 요 임금은 어찌 정치를 잘했던지 백성이 임금 있는 줄 알지도 못했다 하며 지금도 스위스 같은 나라에선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입학시험에 어린애들이 무슨 장관의 이름까지 외워야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젖을 먹일 때부터 백발이 되는 오늘까지 독립소리 들은 건 얼마고 또 한 거는 얼마인가? 독립문, 독립협회, 독립운동, 독립당, 독립군, 독립만세, 독립. 그렇게 독립을 부르짖는 민족이 독립은 왜 못하고 이 모양일까? 석양에 망울이 나가보면 무연한 풀 속에 우뚝우뚝 홀로 서 있는 무덤 많더라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근심 걱정이 있고 독립한 사람들인가? 그 독립한 무덤 하나 남기려다가 나라 잃은 사람들 아닌가? 금산의 700의사처럼 싸우다 한 무덤에 얼클어져 네 뼈 내 살을 고를 수 없이 됐더라면 나라는 정말 독립을 했지. 지금도 서울 장안의 쑥밭 아닌 화초밭 속에 다투어가며 따로따로를 자랑하는 벽돌의 산 무덤들. 그 속에 산 송장이 살이 썩는 것 아니라 찌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의 풀들은 일어설 기운이 없이 이리건들 저리건들 하더라. 이런 나라에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는 나라를 제 맘대로 골라 나라면 이 나라에 나겠다 할 사람 몇이나 될까? 명예는 둘은 없다. 사실은 잘잘못도 없다. 잘잘못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잘못하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저 함이, 삶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잘잘못을 가리는 생각으로 하더라도 이 나라는 한번 살아볼 만한 나라 아닐까? 인생이 무슨 뜻이 있는 것 아니고 한바탕 구경을 하고 가는 것이라 치고라도 이 구경은 큰 구경이다. 억만 년의 역사라 하지만 이런 구경은 흔한 것은 아니다. 나라가 한 번 망하고 나라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일, 이것은 장관 중에 장관 아닐까? 나라가 망하려 해도 쉽게 되는 것 아니요 흥하려 해도 쉽게 되는 것 아니다. 마음이 둔한 자는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을 만나도 먹먹히 지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끔찍한 환란을 겪어도 거기서 위대한 시와 철학과 교훈을 뽑아낸다. 산골짜기에 냇물이 한번 땅속에 스며들었다 저만큼 가 뚫고 나와도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게 되는데 5,000년 역사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36년 후에 다시 뚫고 나오는데 어떻게 놀람 없이 볼 수 있을까? 하물며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요 바로 그 연극 중에 극적인 장면을 놀아내는 배우 그 자신임의 설이야. 이완용, 송병준을 밉다 말고 김옥균, 서재필을 아깝다 말라. 일본을 악독하다 할 것도 없고 소련을 흉악하다 할 것도 없으며 6.25를 끔찍하다 할 것 아니요 이사파동을 더럽다 할 것도 아니니라. 워낙 큰 연극을 함에 힘이 들 수밖에 없느니라. 대동강 물은 마를 리 없건만 나라는 다 깨지고 뇌와 물만 깊었구나. 성에 봄이 드니 나무 숲만 깊었구나. 때에 느껴서는 꽃에도 눈물을 지고 갈라진 아픈 마음엔 새소리도 놀라 난다. 내가 두보였더라면 이렇게 읊었을 것을. 사실 이 시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서당에 못 갔으니 할 말 없지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시는 끔찍이 좋아서 공부를 했다는데 풍월로만 알았지 왜 그의 알뜰한 애국심은 못 배웠을까? 시제로 하면 두보가 200만 못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시를 말하며 200보다도 두보를 더 존중하는 것은 그 인격, 그 정신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라가 망한 강산에 봄은 해마다 여전히 찾아들어와 붉은 진달래가 성망제를 물들이고 무심한 아이들이 이를 꺾어 피어선 꺾이고 꺾이고는 또 필 때 이 시 하나쯤 읽어줄만 하지 않은가? 정말 물 아래 상놈들이 돼 그런가? 아니야. 사전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온통 그렇지 않은가? 무심한 백성이다. 사실 내가 이 시를 얻어들은 것은 일본 사람에게서였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 정말 국파산 하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지만 산 사람이 아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가을이 오면 거두지만 무엇을 하잔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았으니 먹을 것을 위해 꿈지럭거리는 것이었다. 학교의 선생은 마음에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생각과는 다른 것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도 정말 할 말은 마음끼리 하게 하고 입은 딴 것을 말한다. 이리하여 나라는 땅속 아닌 가슴속으로 숨어들어가고 사람들은 온통 거짓말쟁이가 됐다. 일본을 우리나라라 생각은 아니하면서도 입으로는 우리는 일본 국민이라 하고 일본 말을 국어라 하고 일본 사람을 보면 속으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절을 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다. 목사님도 신부님도 선생님도 어떤 점잖은 이도 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버이, 자식, 스승, 제자를 보고도 이 빤히 내놓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것이 우리가 참을 못 지킨 죄값이었다. 하나님의 명인 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참이다. 그 참을 아니하면 그 값으로 마음에 없어도 점점 더 거짓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다. 거기가 지옥이다. 나라를 잃으면 밥이 적어지고 옷이 적어져서 불행이 아니다. 마음에 없는 불의를 하여야 하고 거짓을 하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불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다.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죽어왔다. 그러는 동안에 참을 한 것은 자연만이었다. 두보도 기가 막혀 그 시를 읊었을 것이다. 전쟁에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만 아니다. 산 사람이 뻔히 있건만 사람이 있다 할 수 없어 하는 탄식이다. 전쟁에 죽은 사람은 차라리 살았다. 오늘은 어떤가? 부모 자식끼리, 선생 제자끼리, 종교가 신자끼리 거짓말 아니할까? 정부의 명령, 관청의 보고서, 교장의 훈화는 정말 말 그대로일까?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면 나라는 우리에게 참을 하게 해줄 것이다. 만일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면 겉모양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14살에 나는 공립보통학교에 다니게 됐다. 그때 우리는 공립학교라면 나라 팔아먹는 놈만 가는 곳으로 알아서 업신여겼는데 우리 동리에서 내가 맨 처음으로 거기를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일본 세력에 가붙으려 한 일은 없는 이것만 나를 장차 의학을 시킬 생각에 그리 가게 하였다. 학력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데까지 나갔는데 단지 일본말 하나 때문에 거기가 묻는 말에 일본말로 대답 못한다고 3학년으로 내려가 붙으라 할 때 분하던 생각. 16에 평양관립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다. 물 아래 촌바우가 금수강산을 본 것이 이것이 처음이었다. 소년 시절의 3년을 그 속에서 자란 것은 일생에 잊지 못할 행복이다. 평양은 이른바 긴 성 한편에 굼실굼실 흐르는 물, 한 벌판 동편 끝에 올망졸망 섰는 무에. 그 장관은 넓은 들과 그 복판을 흐르는 대동강이었다. 거기 중심이 되어 호령하는 자리에서 주산이 된 것이 모란봉이다. 모란봉의 크기는 조망만한 데 지나지 않지만 한번 거기 올라서면 사방 몇백 리의 산천이 지호간에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제1강산이다. 이것이 모란봉이 모란봉된 까닭이요 평양이 평양된 까닭이다. 고구려가 여기에 나라 터를 잡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묘청이 여기다 도읍하면 36국이 내조한다 했던 것은 노상 미신만이 아니다.
거기다 비하면 고려의 송도와 이시의 한양은 좋게 비할 나위도 못 된다. 왕건은 또 그래도 당시 형편에 할 수 없어 하기는 하면서도 장차 평양으로 옮길 생각을 했다니 봐줄 점이 있지만 요 북악산 남으로 정한 이는 기상이 낮고 생각이 속된 사람이다. 아니다. 인물이란 것이 무엇이냐? 민의 바다에 일어나는 한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데 이성계를 책망해 무엇하느냐? 민의 기운 살았으면 고구려며 평양이요, 죽었으면 조선이며 한양이지. 지금도 평양을 잃어버린 것은 한이다. 민주주의 잘하려면 만주는 또 몰라도 적어도 평양에 가야 한다. 그 땅이 그렇게 생긴 것 같이 민중의 나라요 통일의 도시다. 평양에서 아마 당파 싸움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톱, 눈의 때 같은 양반과 그 고린내 나는 당파 싸움은 서울의 산물이다. 이 역사적 쥐약의 횟집인 서울. 고려 마지막에 이색 선생이 평양을 지나다가 읊은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텅 빈 성에 한 조각 달만 뜨고 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제대로구나. 이것도 국파산 하제, 성춘 초목심과 같은 심정의 말이다. 그 아래 구절이 보여주는 대로 그는 동명성왕의 큰 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성이 비고 돌이 늙어 뵌 것이다. 길이니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 왕소는 어딜가 논이느냐. 임금은 없어져도 백성은 남았다. 백성이 남은 한 나라는 보이게는 못 있어도 그 백성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법이다. 고구려의 기질은 어느 정도 평양 사람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평양 사람의 자랑은 모란봉도, 대동강도, 연광정도 아니요. 그 대동강 물을 거슬러 떠먹는 데 있다. 내가 우리 지방 풍속대로 어머니가 정성껏 해준 분홍 저고리를 입고 갔다고 나를 촌바우라고 놀려주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나보고 맨 처음 한 말은 우리 대동강물 거슬러 떠먹는 피양계명이었다. 그 한마디에 천년 부대껴온 씨알에 눈물과 피와 한숨이 엉키어 들어있다. 지금은 선교리 쪽으로도 큰 도시가 열렸지만 옛날의 평양이라면 대동강 서편 언덕뿐이었다. 모란봉 부병루에서 시작되는 긴 돌성이 늙은 용처럼 구불구불 달았고 그 중허리에 대동문이 열려 성한 사람이 물을 먹으려면 그리 나와 오른손으로 흐르는 대동강을 거슬러 물을 뜨게 된다. 이름도 좋지 않은가? 대동.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 부자 가난뱅이 양반 상놈 없이 다 나와 오른손으로 거슬러 떠 한 가지로 마시는 대동의 물.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양덕 맹산 흐르고 내린 대동강 물을 떠먹을 때마다 그들 피양내기는 그들 고구려의 남은 씨알은 역사의 흐름이 아무리 저 물갓기로서니 한번 못 거슬러 본단 말이냐? 인생이 아무리 저렇게 파란 곡절이 많기로서니 한번 못 싸워본단 말이냐? 하였을 것이다. 그 생각이 어느덧 엉키고 엉키어 대동강물 거슬러 떠먹는 피양 사람으로 된 것이다. 대동강이 흐르는 한 이 정신은 없어지지 않을 터요. 이 정신이 살아있는 한 평양 사람은 만주에서 반도에 걸쳐 문과 무를 겸해 활동하면서 고구려의 혼을 다시 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이 뜻에서 한다면 옛날에 을지문덕을 낳았고 오늘의 안창호 조만식을 낳은 평양이 지금 공산주의의 풀무 속에 실현을 당하고 있는 것은 크게 뜻있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이 평양시라 해서 긴 두개 비개이고 풀빛 더욱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 보내자니 슬픈 노래 나오네. 대동강물 어느 때는 마를 날 있다더니 해마다 흘리는 눈물 푸른 물결 붓더라.
이 시를 흔히 입에 올리지만 과연 대동강이 말을 리는 없다. 그것은 평양의 생명이요 평양의 슬픔이다. 슬픔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저들은 대동강 물을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는 대동강을 살린다. 그러는 동안에 긴 두 개 푸른 빛도 새로이 자라난다. 그게 역사 아닌가? 나도 대동강 물 거슬러 떠먹었다. 내 태는 바람 안에 흐린 물결에 띄워 내버렸지만 내가 세상 물정 알게 될 땐 이 대동강 물 거슬러 떠먹는 평양에서 컸다. 이제 그 먹었던 물이 속에서 한번 구비를 치는 날이 온다. 3.1운동 없으면 나의 오늘 없다. 5, 60대의 사람에게는 다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는 3.1운동 없으면 오늘은 없다. 그것은 내 일생에 큰 돌아서는 점이 됐다. 만일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입학할 때의 생각 그대로 관립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을 것이요. 그랬다면 의학을 했을 것이요. 의사가 됐다면 나도 지금쯤은 큼직한 병원이나 경영했을는지 모르고 잘하면 나도 누구들처럼 국회의원에 출마도 했을는지 모르고 누구보다 못지않은 자유당 중요 간부쯤도 됐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나기를 민족주의 가정에 낳고 처음부터 교육받기를 강한 민주주의 기독교 학교에서 받았건만 공립보통학교 이태를 거쳐 고등보통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그만 그 정신은 다 잠자버리고 그저 속된 입신 출세주의의 생각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사립학교는 정신이 있는 학교, 공립학교는 친일파하여 장래 학문길을 위하여 공립관립에 입학은 하면서도 그래도 스스로 한끗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 길에서 사립학교 학생을 만나면 속으로 미안한 마음까지 있었는데 차차 날이 갈수록 일본 세력은 굳어져 가고 사회에는 아무 반항의 기색도 보이는 것이 없어지자 어느덧 관립학교 학생인 것을 자랑하는 심리가 생겼다. 또 공부 실력도 처음에는 사립이 훨씬 높았으나 점점 사립학교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것도 관립에 떨어지게 되었다. 또 거기다 젊은 군중 심리도 있어서 3.1운동 전까지 학생계를 보면 어느덧 관립, 사립의 대립 경향이 있었다. 관립학교 학생은 사립학교 학생을 실력 없는 것으로 깔보고 사립학교 학생은 관립학교 학생을 정신없는 것으로 업신여기고 만일 그대로 갔다면 우리는 온통 일본이 다 되고 말았을지 모른다. 관립학교 학생의 심리는 친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현상에서 별 수 없지 않느냐. 쓸데없이 공상만 말고 학문길로나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었고 사립에 다니는 학생도 실력에 붙여 관립에 못 들어왔으니 정신적으로 반항이라도 해보지만 저희도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은 것이요. 또 들어오면 그것도 관립 심리가 될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대로만 나갔다면 우리는 다 일본 사람의 심부름꾼밖에 될 것이 없었다. 어쨌건 관이란 것처럼 더러운 것은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말로 관립, 사립의 차별이 없으련만 그래도 있다. 교육을 크게 그르치는 것은 이 썩은 관의 사상이다. 민주주의 나라에 직이 있으면 있었지 관은 있을 리가 없건만 지금도 장관, 차관하여 관을 쓴다. 이미 관을 잔뜩 세워놓고는 관존 민비의 버릇을 없앤다고 아무리 구호를 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관은 다른 것 아니요 곧 특권인데 특권이 있는 것을 보면 소수의 쫄쫄한 것을 내놓고는 대개의 사람은 지금 이 현상에 별 수 없지 않아 하게 된다. 그 관에 앉은 자가 이족이거나 동족이거나 이것은 마찬가지다. 일제 말년에 만주를 여행한 일이 있는데 혼자서 울음이 북받쳐 나와 참지 못한 일이 있다. 하나는 그 무연한 벌판을 보니 원, 이놈들이 동지사랍시고 적어도 해마다 한두 차례는 이 벌판을 보았을 텐데 이것 한번 도로 찾아 살아보잔 생각은 못하였단 말이야? 하는 분한 생각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놈 만주놈이 일본 흉내내려고 하는 꼴 보고
우리 꼴도 저 꼴이겠구나 하는 슬픈 생각에서였다. 그때 만주 제국이 된 지 아직 몇 해 아니 됐는데 그 자존심 많다던 중국 사람이 일본 말하고 일본 벤또 사먹고 일본 티를 내놓으라고 노는 모양이 늙은 갈보의 꼴같이 더러워 보였다. 그러니 우리도 저랬을 터인데 그것을 왜 몰랐나? 일본이 우리를 부려먹으면서도 멸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은 없다더니야. 종로 세종로 눈을 뜨고 못 지나가겠더라. 그때의 내 꼴이 그러했다. 나만 아니라 대개의 젊은이가 다 그러했다. 사회 전체가 그러했다. 한마디로 이 현상에 별 수 없지 않아? 였다. 타협이요, 굴종이요, 아첨이요, 속임이요, 구차다. 썩었다. 구차. 이놈의 구차가 5천년 역사에 우리를 얼마나 녹여냈나. 그렇게 구차하게 살잔 생각에 민족의 정신이 논귀에 물 줄듯이 졸아들어가는 때에 큰 물처럼, 회오리바람처럼, 지진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휩쓸고 뒤흔들고 두드려 새 기운을 내게 한 것이 3.1운동이다. 내가 서울만 있었다 해도 3.1운동이 그처럼 결정적으로 내 생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평양이요. 평양에서도 관립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 운동을 치르고 난 뒤에는 다시 가던 길을 도로 걸을 수 없이 되었다. 나는 어느 점으로 보나 학교에서 두드러진 것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공부 성적으로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지만 조그만 시골 구석에서는 재주 있단 말도 들었는지 모르나 평안남북, 황해 일대의 수재가 다 모인 곳에 가면 자연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고 또 웬일인지 이른바 공부벌레 소리 듣는 것은 속되어 보여서 머리 싸매는 공부는 한 일이 없다. 그렇다고 이른바 호걸 노릇을 했나 하면 물론 아니다. 마음은 타고난 약질이어서 바닷가에 났으면서도 헤엄칠 줄을 모르고 체조 시간이 되면 철봉하잘까봐 그것만 걱정이었다. 반중에서 별 두드러진 것이 없이 3년을 지냈다. 그런데 1919년 만세를 부르는 그해 처음 석은 형이 평양으로 왔다. 그가 3.1운동 때 평남북 학생운동을 맡은 관계로 자연 평고에서는 내가 연락을 하게 되었다. 독립선언서를 전날 밤중에 숭실학교 지하실에 가서 받아들던 때의 감격. 그날 평양경찰서 앞에 그것을 뿌리던 생각. 그리고 돌아와서는 시가행진에 참가했는데 내 60이 되어오는 평생에 그날처럼 마음껏 뛰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때처럼 상쾌한 때는 없었다. 목이 다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팔목을 비트는 일본 순사를 뿌리치고 총에 칼 꽂아 행진해오는 일본 군인과 마주 행진을 해 대들었다가 발길로 채여 태연히 짓밟히고 일어서고 평소에 처녀 같던 나에게서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는지 나도 모른다. 정말 먹었던 대동강물이 도로 다 나오는 듯하였다. 하기는 그 평고 교장으로 있던 다나카 선생이 언젠가 시어 처녀 종여 탈토라는 옛글을 가르쳐주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기는 하지. 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더라.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불러내느냐가 문제다. 속에는 다 개인의 행위와 역사의 사건으로 영향을 입지 않는 입힐 수 없는 혼이 잠을 자고 있다. 그것을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한다는 사람처럼 못난 것은 없더라. 젊은이를 군대 아니 가련다고 잡으러 다니지만 말고 학생 풍기 나쁘다고 욕만 하지 말고 그들의 속에 있는 나라에 한번 동원령을 못 내려? 젊은이는 능히 죽을 줄을 아는 물건이다. 사람, 더구나 젊은이는 짐승처럼 목을 메고 자갈을 물려 말을 못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냥개처럼 따라가며 냄새를 맡아 조사하고 단속하고 취체하고 의심하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불러내주고 써주고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젊은이 속에, 씨알 속에 잠을 자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일할 터를 찾고 일할 거리를 기다린다. 그것을 능히 알아 불러내어 동원을 하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바다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능히 하는 것이 정치가요 영웅이다.
천리말을 잡아타지 못하고 무서워서 마구간에 얽매두어 장난을 못하게 하는 것을 큰일로만 아는 사람은 못생긴 물건이다. 세상에 이따위 정치가, 교사, 종교가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 만세를 부르고 난 후 한 반의 친구들은 거의 다 복교를 했다. 그리하여 그대로 보통학교 훈도가 되고 군서기가 되고 군수 경부가 되고 의사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한동안 계엄령이 내렸다가 안정된 뒤에 집에서 어른들이 학교에 다시 가라 하기도 하여 보찜을 싸가지고 평양에 나왔으나 차마 학교 문을 들어설 수가 없었다. 머리를 들이밀기가 우선 싫고 한번 박차고 나온 학교를 다시 갈 수가 없고 또 함께 운동했던 친구 중에는 아주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게 된 사람도 있는데 의리상 배반이 되는 것 같아 다시 학교에 가서 자복하고 다니기는 싫었다. 크게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 차마 할 수가 없어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나의 일생은 딴 길로 나가기 시작했다.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의사 되기는 그만두었다. 관과는 원수가 됐다. 막연은 하지만 나는 무슨 새 것을 발견하고 잃었던 커다란 것을 찾은 듯했다. 그것을 이제 또다시 모른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젠 어떻게 하나. 독립만세 소리는 처음에는 일본 군대를 가지고도 막아낼 수가 없었다. 방방곡곡에 울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라 만세 소리는 없어지고 일본의 압박 아래에 있는 악착한 현실만 뚜렷해 갔다. 그러나 그 만세 없어졌을까? 아니다. 흐름은 또 한 번 땅속 아닌 가슴속으로 들어갔다. 누구나 낮에는 일본 사람의 요란한 칼소리를 들어도 고요한 밤 베개에 기대 귀를 기울이면 대한독립 만세 하는 소리가 저 몇십 백리 밖에서 하는 군중의 외침이나 되는 것처럼 제 가슴 속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